자, 제가 예전에 이 주제로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도 있는데 저는 매매 원칙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주식을 잘하려면 자기만의 매매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매매 원칙이라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원칙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원칙이라는 게 너무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냥 잘 될 것 같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좀 유연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동평균선, 21평균선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런 주식을 매수를 한다는 그런 원칙, 뭐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면은 손절을 한다는 그런 원칙. 도대체 그 원칙이 뭐 어떤 도움이 될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주식을 편하게 하려고 하고 되게 쉽게 보려는 그런 마인드가 녹여져 있는 원칙인 것 같아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마이너스 5% 정도면 손절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편협된 매매 원칙을 가지고 주식을 한다는 게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원칙이란 게 없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 생각이 좀 깨진 게 뭐냐면은 어떤 책을 보다가 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매 원칙을 가져야 된다.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매매 원칙을 하나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매매 원칙이라는 게 기술적 분석을 한다.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약간 생각이 좀 편협했던 게 매매 원칙이라고 하면 되게 좀 작은 것들, 디테일한 것들, 그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처럼 기술적 분석을 한다. 혹은 이제 뭐 재무 분석 같은 그런 기본적 분석을 한다. 이런 식의 거를 좀 크게 가져간다면 굉장히 좋은 거구나. 저도 이제 드디어 좀 오해가 풀리는 거죠. 아, 매매 원칙이라는 걸 그렇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유연하게 생각하는 그 흐름이 접목된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한편으로는 매매 원칙이라는 거를 아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유연한 사고로 주식을 한다. 뭐 이런 매매 원칙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하려고 하는, 제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인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유연한 사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그 유연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한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볼 때요,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런 시험 볼 때 답을 골랐다가 나중에 긴가민가 해서 그걸 이제 고쳐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2번을 골랐다가 3번 같아서 3번을 고친다. 그렇게 고치는 경우가 안 좋다는 얘기 좀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시험 볼 때 괜히 답 고치면은 틀리더라. 자기가 처음에 맞다고 생각한 거를 좀 밀고 나가는 게 오히려 결과가 좋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 실제로 긴가민가 할 때는 그냥 내비두자 이렇게 그냥 결정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시험 볼 때 뭔가 좀 애매한 상황에서 고쳐 쓰는 사람이 정답률이 더 높다는 그런 통계가 있대요. 내 첫 직관대로 답을 냈을 때 그게 더 정답률이 높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또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구리를 끓는 물에다가 탁 집어넣으면은 개구리가 뜨거운 거를 인지하고 팍 튀어나와서 개구리가 사는데,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고서 이 찬물을 서서히 뜨겁게 만들면은 개구리가 이제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서 그 안에서 죽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를 실제로요, 뜨거운 물에다가 딱 넣으면은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고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튀어나와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맞는데, 차가운 물에다 넣고 개구리를 넣고서 여기를 천천히 데우면요, 개구리들이 이게 천천히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를 느끼다가 튀어나온대요. 우리가 이제 통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천천히 데우면은 개구리가 죽더라, 이런 얘기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두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유연한 사고에 대한 얘기예요. 유연한 사고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정의를 내려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생각해 보는 거. 내가 뭔가 좀 결론을 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험 문제에서 답을 골랐어요. 이게 답인 것 같아. 근데 다시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내가 성급하게 내린 결론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맞아서 내린 결론인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을 해서 다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답이 오답인 거를 발견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는 거죠. 이 개구리도 마찬가지의 그런 시사점이 있는데,
찬물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천천히 이게 물이 뜨거워지면은 이게 물이 찬데 이게 점점 뜨거워지는 건가? 따뜻해지는 건가? 개구리가 이제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차가운 건가? 뜨거운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더 하다 보면 이거 뜨겁구나. 어느 순간 뜨거워졌겠죠? 뜨겁구나 해서 이제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을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연한 사고라는 거는 내가 내렸던 그 뭔가의 결론이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생각이 바뀌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 들면서 이게 아닐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게 내가 내린 결론이 맞지 않다면 어떤 게 정답일까라는 그런 탐구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에게 정답을 맞힐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내가 첫 번째 내렸던 결론하고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고 또 다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고 또 다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이게 마치 사람이 줏대 없는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뭐 막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념적으로 이런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뭔가 결론을 내렸는데 왜 계속 입장을 바꾸는 거야? 왜 의견을 바꾸는 거야? 네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결론은 애초에 뭐였어? 그러면서 되게 불만이 많아져요. 한편으로는 되게 위대한 기업가들에 대한 그런 자서전 같은 걸 보면 뭐 어떤 회장님은 자기가 딱 그 내린 결론에 대해서 뚝심 있게 밀고 나가더라.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서 그 일을 꼭 성공적으로 실현을 시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뚝심 있는 사람과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막 줏대 없이 생각에 더하면서 막 결론을 바꾸는 그런 사람을 보자면 당연히 이렇게 뚝심 있게 나가는 사람이 더 뭔가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본다면 여러 번 숙고하고 다시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이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의구심을 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그런 행동 경제학, 심리학 뭐 그런 분야에 대한 그런 책이죠. 근데 그 책의 원래 제목이 Think Fast and Think Slow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제목을 우리말로 그냥 직역하면 빨리 생각하는 것, 느리게 생각하는 것 이거잖아요. 근데 이 빨리 생각하는 거는 직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는 부분. 그리고 Think Slow는 이제 천천히 여러 번 심사숙고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걸 말하는데 우리의 인간의 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 있대요. 빨리 생각할 때 사람들이 직관적이고 정확한 답을 낼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 빨리 생각하고 빨리 판단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의 오류가 들어간다는 거죠. 주식하는 데 있어서도 막 두려움에 갑자기 사무쳐서 주식을 손절을 막 되도 않는 타이밍에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왠지 더 벌 것 같아서 이렇게 막 내동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이제 Think Fast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겠죠. 근데 여러 번 심사숙고를 하면 그래 이게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고 이게 좋은 소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지금이 살 땐가? 차트의 지난 흐름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이 기업이 정말로 진짜 좋은 상황인지 재무적인 면도 한번 살펴보게 되고 뉴스도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서 그래 이 지금 좋은 호재성 기사가 실제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끝날 만한 그런 건가? 여러 가지 상황을 입체적으로 판단을 해볼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Think Fast에서 슬로우 단계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그때는 이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건데 이게 바로 유연한 사고죠. 그리고 내가 이제 뭔가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이게 정말로 맞는 결론인지 아닌지 스스로 자꾸 의심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뭔가 좀 정말 단단하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성공한 투자자가 돼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실패하는 투자자 그저 그런 시장에서 맨날 내동매매하다가 계좌 박살나는 그런 주식쟁이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늘 부족할 것 같아요. 아직은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그냥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제가 평생을 하겠지만 늘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결정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 내가 지금 산 주식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주식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트레이딩 과정이 지금 현재 시황에 잘 적합한 것인지 내가 올바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순간순간 계속해서 점검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결단력 있게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결론을 다시 바꾸고 막 그러다 보면 일단은 피곤하고 스스로가 되게 못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그럴듯한 핑계를 가져와서 내가 지금 과감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생각에 막 신용미수 써가지고 막 몰빵을 때린다던가, 그러고서 나는 이제 결단력 있는 사람이야, 잘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흐름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성공하려고 한다면 제 기준으로는 다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답답한 거 압니다. 생각을 더하다 보면 결론이라는 게 답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사지선다 객관식 답안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답이 없는 영역이라는 거를 계속 느끼게 되고 정말 계속 고구마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 과정이야말로 주식하는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과정이고 성장에 꼭 필요한 거라는 거를 저는 예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유튜브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에서 뭐 저랑 어니스트님이 늘상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 과정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쉬운 답을 찾거든요, 주식하는 분들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는구나,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구나,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실력이 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그냥 계속해서 결단력 있는 거, 나는 내 투자 원칙은 이거야, 이거대로 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헛다리를 짚고 시간만 낭비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자,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다시 생각하기. 뭐 그래,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거냐, 좀 추상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저도 최근에 읽은 책인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요겁니다. 요거 저희가 뭐 그냥 뭐 광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아서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Think Again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저도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제가 하고 있는 재테크 카페가 있잖아요. 홍보야 재테크하자라는 그 네이버 카페인데,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제 좋은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서평 이벤트들을 많이 하거든요. 재테크 책 같은 거라던가 이제 뭐 관련된 재테크랑 관련된 서적들을 하는데, 지금처럼 심리학 책 같은 것들도 그 이벤트를 해서 공짜로 드려요. 저도 이제 그 이벤트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카페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물 하나 받은 건데, 이거 뭐 이제 제가 광고해야 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이 책의 주요 골자 대부분의 내용이 다시 생각하는 것에 힘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개구리라던가 시험 답안 바꾸는 그것도 이 책에 이제 나온 이야기고, 이 책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되게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 주식하는 사람한테 되게 좋은 책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재테크 카페에서 서평 이벤트로 하자고 제안이 왔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리니까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행동경제학 관련된 그런 서적들을 좀 보시면은 스스로의 심리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주식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이 유튜브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이라는 또 다른 채널에서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굉장히 좀 디테일한 사례들 그리고 실전 매매들 보여드리면서 유튜브를 또 하고 있으니까 그 두 채널 모두 구독해 두시고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